처음에 누가 하시죠? 의원님 먼저 하시죠. 사회를 보지 않나? 사회 우리 누가 보나? 김영재 국장, 영조 국장 사회 좀 봐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보당 윤종호 국회의원과 그리고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건설공제조합 지배구조 개선 및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보당 윤종호 국회의원님께서 여는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이기철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부인 건설공제조합 지부 박창성 지부장님께서 마지막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자본금 6조 6천억 13,660개의 조합원사 보정실적 166조 원 규모의 국내 최대 종합건설 금융기관입니다. 건설업체에 대한 보정, 공제, 융자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만큼 그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독립성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 인사가 진행될 때마다 조합 입구에는 이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왔습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사장 인사 또한 노동조합에서는 운영위원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경영에 개입할 목적하에 추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이사장 인사는 건설공제조합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임 이사장은 현 운영위원장과 함께 조합 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노조원들을 지방으로 발령내는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감행했으며 노동조합과 협의도 없이 인원 감축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조합 직원 수는 450명에서 380명으로 줄어들었고 이 기간 동안 신규 채용은 불과 8명에 불과합니다. 운영위원회와 선임된 이사장은 더 이상의 인원 감축을 중지하고 건설공제조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 건설사와 노동조합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국민 총생산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사들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의 금융사고는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의 구성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이기철입니다. 저희 사무금융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의 가맹 산별노조이고요. 은행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비은행권 금융기관과 각종 공제조합, 정부기관들의 노동조합으로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기자회견 전후로 보니까 주요한 최근에 비상계엄과 탄핵 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기자회견들이 배치가 되어 있던데 사실 우리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현장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돈이 안 도는 문제를 떠나서 국가 신인도의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소비 패턴의 문제라든지 각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어려움이 점점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도 기자님들께서 많은 취재와 관심을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형 건설사는 물론이고
중소건설업체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건설업체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건설 프로젝트 축소로 인해서 업계 전반이 침체하고 있습니다. 요새 넘치는 미분양 보도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짐작됩니다. 이러한 건설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관, 보증 및 금융 지원을 하는 기관이 바로 건설공제조합이고 어느 때보다도 그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공제조합이 아주 큰 내홍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 보도자료와 우리 후속 발언자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건설공제조합의 매우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제조합의 운영과 그리고 지배구조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건 이사회와 별도입니다. 건설업자들 일부가 만들어 놓은 운영위원회인데 여기가 막대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신입사용 채용도 없애버리고요. 줄여버리고요. 인원도 구조조정하고요. 고객 접점을 일방적으로 축소해서 사실상 지방 소도시의 건설업자들은 건설공제조합을 만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차기 이사장 선임 과정이 내일 있게 되는데 내일 총회에서 있게 되는데 이때를 봐서 저희들이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운영위원회의 과도한 경영 개입을 이번에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좀 강력히 촉구하고 싶습니다. 첫째, 건설공제조합의 자율경영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입 직원 채용 정상화와 인력 감축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중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전국적인 고객 접점망을 재구축하고 조합의 역할을 확대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내일 선임될 차기 이사장은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고 독립경영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은 단순한 금융기관이라기보다는 국가 기반 산업을 떠받치는 주요한 기관입니다.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이는 곧 대한민국 건설산업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건설공제조합을 정상화하고 이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이사장이 내일 반드시 선출될 것을 저희는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제조합 지부 박창성 지부장입니다. 저희 조합의 현재 상황을 지금부터 낭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1963년 설립 당시 열악한 건설사의 보증 및 융자 등을 지원하여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하에 건설공제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입니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는 크게 3개의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입니다. 각각의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1997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의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는 설립 당시부터 이사의 상위 기구로 법정 회의체인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폐단이 있으며 특히 운영위원장을 하게 되면 조합 내에서는 대통령 이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 국민의힘 의원인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발생된 일명 박덕흠 사건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 시절 자행된 권력형 비리 혐의를 다룬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는 법정 회의체인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장은 책임은 없이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형 무소불위의 자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4년 전에 우리 건설공제조합에서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과 영업점 통폐합이 동시에 발생되었고 동후유증과 사실상 신입직원 채용 중단으로 인하여 1964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450명에서 500명 선을 유지해왔던 조직은 현재는 380명 조직으로 인력이 대폭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위원장인 김상수 전 대한건설협회장이 개인적인 사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2021년 건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한건설협회장이었던 본인이 당연직 운영위원회에서 배제되어 운영위원장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우리 조합을 말려 죽이려는 속셈으로 동시행령 개정 시점부터 조합의 신입 직원 채용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자는 4년 전 개최한 우리 조합 총회에서 대한건설 협회장 자격으로 축사를 발표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조합의 적정 인원을 150명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인원은 잉여 인력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그 뒤로 우리 조합의 신입 직원 채용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지난 4년간 채용된 정규직 공채는 고작 8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운영위원장의 절대 권한을 등에 업고 부당경영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조합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법정회의체인 운영위원회가 이사의 상위 기구로 존치하는 한 운영위원장은 절대 권한을 행사하며 조합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는 권한은 선생님에게 있고 이는 대통령도 막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엄연히 신입직원 채용 권한은 기관장인 조합이사장에게 있고 이는 아무리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개입하거나 막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조합 임직원들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설립 당시보다 우리 조합 직원들의 업무량은 수십 배, 수백 배 증가하였습니다. 자본금이 2억 2천에서 6조 6천억으로 3만 배 증가하였고 조합원 수가 425개사에서 13,500여 개사로 32배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이 보증융자에서 보증융자, 공제, 연수원, 골프장 자회사관리, 해외사무소 관리 등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증은 계약, 하자 중심에서 입찰, 계약, 하자, 선급금, 공사이행, 사업이행, 책임증공보증, 해외보증 등 수십 가지 보증의 종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규모와 업무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디지털 AI 시대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공익적 성격이 강한 보증을 주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 조합에서 일 개인이 이렇게 신입직원 채용을 가로막는다면 우리 조합은 심각한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것은 향후 6년 정도 후에는 베이비부머 끝세대의 퇴직으로 인하여 2025년 13명, 26년 16명, 27년 25명, 28년 11명, 29년 20명, 30년 21명으로 순차적으로 자연 감소되어 가만히 있더라도 106명의 직원 수가 추가로 줄어들게 되며 이럴 경우 우리 조합은 순식간에 300명 이하의 중소형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공적 성격이 강한 보증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조합의 부실화가 발생되면 현재 보증 실적 166조 원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취급하는 보증이 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서 과거 주택사업 공제조합 일례처럼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서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여 여기 모여 계신 의원님 및 보좌관 그리고 무엇보다 기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현재 공제조합에 드리워진 법정회의체인 운영위원회 기구의 모순과 운영위원장의 행포가 중단될 수 있도록 이를 바로잡는 데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것은 1963년 만들어져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기망측한 운영위원회 제도를 건산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